여보,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등산 가자는데 어때? 57세 김지연 씨는 책을 정리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말에는 집에서 조용히 쉬고 싶은데, 하지만 남편 얼굴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응, 그래. 같은 시각 62세 최민수 씨는 신이 났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 친구들 모임 있어. 저녁 늦을 거야. 민수 씨는 한 달 할애 한 번 있는 친구 모임이 기다려집니다. 사람들과 어울리고 웃고 떠들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그 시간이 민수 씨에게는 가장 큰 활력입니다. 지연 씨와 민수 씨, 둘 다 행복합니다. 하지만 행복해지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2015년 한국심리학회지에 흥미로운 연구가 실렸습니다. 외향적인 사람과 내향적인 사람은 서로 다른 색깔의 행복을 경험한다. 내향적인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안락함을 느낍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함께 있을 때 유쾌함을 느낍니다. 오늘은 이 연구를 통해 지연 씨와 민수 씨의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지연 씨는 작은 서점을 운영합니다. 57세입니다. 동네 골목에 있는 작은 책방입니다. 혼자 운영합니다. 손님이 많지 않습니다. 하루에 서너 명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책과 함께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아침에 문을 열고 책을 정리하고 창가에 앉아 책을 읽습니다. 손님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지만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책 찾으세요? 여기 있습니다. 필요한 말만 합니다. 손님들도 지연 씨의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합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이번 주말에 친구들이랑 등산 가자는데 어때? 지연 씨는 책을 보다 말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솔직히 가고 싶지 않습니다. 주말에는 집에서 조용히 쉬고 싶은데. 하지만 남편 얼굴을 보니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토요일 아침. 등산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북한산입니다. 남편 친구 부부 3쌍이 모였습니다. 총 8명입니다. 지연 씨, 오랜만이에요. 서점은 잘 되세요? 요즘 책이 안 팔린다던데. 지연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그래요. 산을 오르면서 사람들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누구는 자식 이야기, 누구는 건강 이야기, 누구는 여행 계획, 누구는 동네 소식. 지연 씨는 듣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고 웃고 맞장 굳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지쳤습니다. 사람들 목소리가 점점 크게 들렸습니다. 웃음소리가 시끄럽게 느껴졌습니다.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모두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야, 날씨 좋다. 여기 공기 진짜 좋네. 사진 찍자. 지연 씨는 옆에 앉아 조용히 김밥을 먹었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 하산하는 길.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지연 씨,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요. 어때요? 지연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생각해 볼게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고요했습니다. 지연 씨는 신발을 벗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평화롭습니다. 오늘의 피곤함이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일요일. 지연 씨는 서점에 나갔습니다. 일요일에도 가끔 문을 엽니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책을 폈습니다. 조용합니다. 가끔 손님이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간단한 인사만 나눕니다. 손님은 책을 고르고 계산하고 나갑니다. 다시 조용해집니다. 지연 씨는 이 시간이 좋습니다. 어제 친구들과 보낸 시간보다 이 고요한 시간이 더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연 씨는 왜 혼자 있을 때 더 편안할까요? 2015년 한국심리학회지에 발표된 박은미, 정태연의 연구는 흥미로운 사실을 밝혔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안락 정서를 더 높게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안락 정서란 무엇일까요? 유쾌하거나 황홀한 것이 아니라 평온하고 편안한 느낌입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에게 행복은 조용한 것입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융은 내향성과 외향성 개념을 처음 제시했습니다.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에너지를 내부에서 얻는다. 혼자 있을 때 충전되고 사람들과 있을 때 소진된다. 이 말을 일상의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입니다. 대화를 나누고 반응하고 분위기를 맞추는 모든 과정이 힘듭니다. 친구들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단지 그 과정이 피곤할 뿐입니다. 반면 혼자 있으면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앉아있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지연 씨에게 등산 모임은 어땠을까요? 친구들은 즐거워 보였습니다. 웃고 떠들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지연 씨도 그 분위기에 맞춰 웃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언제 끝나지? 집에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조용히 앉았을 때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지연 씨는 다시 자기 자신이 되었습니다. 서점에서 보내는 시간도 그렇습니다. 손님이 오면 반갑게 맞이하지만 긴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다시 조용히 책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 고요함이 지연 씨를 충전시킵니다. 이것이 내향적인 사람의 행복입니다. 조용하고 평온하고 혼자만의 시간. 그 시간이 지연 씨를 살아가게 합니다. 최민수 씨는 다릅니다. 62세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합니다. 동네에서 작은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합니다. 사람 만나는 게 일입니다. 집 보러 오는 손님, 집 내놓으려는 손님, 전화 상담, 현장 안내, 계약 진행. 하루 종일 사람들과 이야기합니다. 민수 씨는 이 일이 좋습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웃고 관계를 맺는 것이 즐겁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단체 채팅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야들아,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자. 어때? 좋지. 나도 찬성. 민수야, 네가 날 잡아. 민수 씨는 신이 났습니다. 첫 모임을 잡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강남 고깃집입니다. 7명이 모였습니다. 야, 민수야, 오랜만이다. 부동산은 잘 되냐? 요즘 집값 어때? 민수 씨는 크게 웃었습니다. 그냥 그래. 먹고는 살아. 친구들과 고기를 구우며 이야기꽃이 피었습니다. 누구는 사업이 잘 된다고, 누구는 자식 걱정이라고, 누구는 요즘 골프를 배운다고, 누구는 다음 주에 부산 간다고. 민수 씨는 신났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농담을 하고 웃고 떠들었습니다. 시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벌써 11시네? 야, 다음 달에 또 만나자. 그래, 꼭 와야 돼. 민수 씨는 집에 돌아가는 길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친구들 만나고 오는데 기분 진짜 좋아. 다음 날 토요일 아침. 민수 씨는 부동산 사무실에 나갔습니다. 토요일에도 일합니다.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단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김 사장님, 오셨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동네 소식, 집값 이야기, 자식 이야기. 민수 씨는 이 시간이 좋았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으면 무료한데 누군가와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손님이 돌아갔습니다. 민수 씨는 다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컴퓨터를 봤습니다. 그런데 뭔가 허전했습니다. 심심하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수 씨는 혼자 밥 먹기가 싫었습니다. 옆 사무실 김 사장에게 전화했습니다. 야, 점심 같이 먹자.
좋지. 두 사람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날씨 이야기, 장사 이야기, 동네 이야기. 하지만 민수 씨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혼자 먹는 것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저녁, 민수 씨는 친구들에게 단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달 모임, 내가 장소 알아볼게. 친구들이 답했습니다. 좋아, 민수야, 고마워. 기대된다. 민수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민수 씨는 왜 사람을 만나야 행복할까요? 같은 연구에서 밝혀진 또 다른 사실이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대인관계 상황에서 유쾌, 황홀, 애정, 자부심의 정서를 높게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에게 행복은 활기찬 것입니다. 칼 융은 외향성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은 에너지를 외부에서 얻는다. 사람들과 있을 때 충전되고 혼자 있을 때 소진된다. 이 말을 일상의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충전하는 일입니다. 대화를 나누고 웃고 함께 무언가를 하는 모든 과정이 즐겁습니다. 혼자 있으면 답답합니다. 할 일이 없는 것 같고 무료하고 외롭습니다. 반면 사람들과 있으면 에너지가 솟아납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민수 씨에게 친구들과의 만남은 어땠을까요? 고깃집에서 친구들과 웃고 떠들 때 민수 씨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야기를 주고받고 농담을 하고 함께 웃는 그 순간들이 민수 씨에게는 행복이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벌써 이렇게 됐네? 아직 더 있고 싶은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즐거웠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에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떠올리며 혼자 웃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이 오면 반갑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즐겁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먹는 게 좋습니다. 사무실에 혼자 있으면 무료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고 컴퓨터를 봐도 뭔가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과 만날 약속을 잡으면 그날이 기다려졌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이 빨리 왔으면 그 기대감만으로도 일주일이 즐거웠습니다. 이것이 외향적인 사람의 행복입니다. 활기차고 유쾌하고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이 민수 씨를 충전시킵니다. 지연 씨와 민수 씨는 왜 이렇게 다를까요? 둘 다 중년입니다. 둘 다 친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해지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연 씨는 혼자 있을 때 행복합니다. 민수 씨는 함께 있을 때 행복합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요? 박은미와 정태연의 연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은 서로 다른 색깔의 행복을 경험한다고. 내향적인 사람에게 행복은 조용한 색깔입니다. 혼자 차를 마시고 책을 읽고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그 고요함 속에서 안락함을 느낍니다. 외향적인 사람에겐 밝은 색깔입니다. 친구들과 웃고 이야기하고 함께 무언가를 하는 시간. 그 활기 속에서 유쾌함을 느낍니다. 이것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단지 다를 뿐입니다. 미국의 작가 수잔 케이는 베스트셀러 콰이어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향적인 것은 치료해야 할 질병이 아니다. 단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것일 뿐이다. 이 말을 일상의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왜 친구 안 만나?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진다고 말할 때 그건 외향적인 사람들의 기준일 뿐입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수입니다. 그 시간이 없으면 오히려 지치고 불행해집니다. 지연 씨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사치가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베란다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는 30분. 그 시간이 지연 씨를 다시 충전시켰습니다. 친구들과 보낸 3시간은 에너지를 소모했지만
혼자 보낸 30분은 에너지를 채웠습니다. 반면 미국의 심리학자 브라이언 리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도파민을 얻는다. 그들에게 사람들과의 만남은 뇌를 활성화시키는 보상이다. 이 말을 일상의 언어로 풀면 이렇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람을 만날 때 뇌에서 기분 좋은 화학물질이 나옵니다. 웃고 떠들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 자체가 즐겁습니다. 혼자 있으면 그 자극이 없어서 무료하고 답답합니다. 민수 씨에게 사람들과의 만남은 필수였습니다. 친구들과 고깃집에서 보낸 3시간. 그 시간이 민수 씨를 충전시켰습니다. 혼자 TV를 보는 시간은 에너지를 주지 못했지만 친구들과 웃고 떠드는 시간은 에너지를 채웠습니다. 그렇다면 지연 씨는 친구가 필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지연 씨도 가끔은 친구를 만나야 합니다. 완전히 고립되면 외로움을 느낍니다. 다만 자주 만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민수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 없을까요? 아닙니다. 민수 씨도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다만 너무 오래 혼자 있으면 답답함을 느낍니다. 연구자들은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내향적인 사람과 외향적인 사람은 행복을 경험하는 맥락과 정서가 다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성향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지연 씨와 민수 씨, 둘 다 행복합니다. 단지 행복의 색깔이 다를 뿐입니다. 지연 씨의 행복은 조용하고 평온한 베이지색입니다. 민수 씨의 행복은 밝고 활기찬 노란색입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은 행복일까요? 답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언제 행복한가? 혼자 있을 때인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인가? 그 답을 안다면 죄책감 없이 자기 방식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자기 성향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향적인 사람인가요? 외향적인 사람인가요?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지연 씨처럼 혼자 있는 시간을 좋아한다면 당신은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식이 다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민수 씨처럼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한다면 나이 들었는데 그만 좀 나돌아다녀? 와 같은 말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필수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둘째, 배우자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당신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남편은 외향적인데 아내는 내향적일 수 있습니다. 또는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서로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나랑 같이 친구 만나러 가요? 당신은 왜 맨날 돌아다녀요? 집에 좀 있어요. 이런 말은 서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십시오. 당신은 사람 만나는 게 좋구나. 나는 집에 있을게. 재미있게 놀다 와. 당신은 혼자 있는 게 편하구나. 나는 친구 만나고 올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이 중년 부부가 함께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셋째,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지연 씨처럼 내향적이어도 가끔은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완전히 고립되면 외로움과 우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친구를 만나십시오. 민수 씨처럼 외향적이어도 가끔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없으면 삶의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은 조용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핵심입니다. 자기 성향을 알되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 혼자도 괜찮고 함께도 괜찮은 유연성을 갖는 것. 그것이 건강한 중년의 삶입니다. 넷째, 자기 자신에게 친절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남들처럼 못할까? 이런 자책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당신대로 괜찮습니다. 혼자 있는 게 좋든 사람 만나는 게 좋든 그것은 당신의 성향일 뿐입니다. 좋고 나쁨이 아닙니다. 단지 다를 뿐입니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행복을 찾으십시오. 5째, 주변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가 내향적일 수 있습니다. 왜 친구 안 만나? 집에만 있으면 안 돼.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친구가 외향적일 수 있습니다. 조용히 좀 살아? 좀 쉬어?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친구에게는 사람 만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성향을 이해하고 존중할 때 우리는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지연 씨는 오늘도 서점에 앉아 있습니다. 창가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며 책을 읽습니다. 가끔 손님이 들어옵니다. 지연 씨는 이 시간이 좋습니다. 민수 씨는 오늘도 사무실에서 사람들을 만납니다. 손님과 이야기하고 웃고 관계를 맺습니다. 저녁에는 친구들을 만납니다. 민수 씨는 이 시간이 좋습니다. 둘 다 행복합니다. 둘 다 건강합니다. 둘 다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혼자 있을 때 편안한 사람입니까?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한 사람입니까? 답을 아신다면 이제 자유롭게 사십시오. 죄책감 없이 눈치 보지 않고 당신 방식대로. 중년의 삶에는 서로 다른 색깔의 행복이 있습니다. 그 색깔을 조금 더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